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글쓰기 관련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한번 AI를 통해서 특히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백지공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첫 문장을 못 써가지고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해야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문단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뭐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읽어보고 그 재료를 찾고 그 재료에 대한 글쓰기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자료조사 또한 이제 AI 서비스가 굉장히 잘 해준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 재료를 찾고 이 재료를 찾아서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의 목표는 이제 결국에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너무 막연하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 그게 구조가 없었고 또한 내 생각이 맞나? 이런 확신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AI를 서비스를 써서 제미나이를 써서 이제 뭔가의 환경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뭐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선정하고 찬성 반대 중립이라는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개요까지 완성하는 형태로 한번 이제 글쓰기를 해보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AI하고는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총 4개 정도의 단계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글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재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확장을 해가지고 넓은 주제를 던져서 소재 10개,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개수를 정한 다음에 그 재료를 먼저 확보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0개라고 했었을 때 10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지 특히 선택한 다음에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글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수렴 단계를 거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재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쟁점이 있고 예를 들면 찬성, 반대, 제3자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에 대한 재료를 수집해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재료를 갖고 구조화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제 입력할 프롬프트를 실습을 해볼 건데 지금 PPT와 이제 제미나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제 생각으로는 PPT를 다 설명한 뒤에 그 제미나이를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기는 해서 일단은 PPT 내용을 다 설명한 뒤에 제미나이 실습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확장. 그래서 뻔한 생각을 깨트리기라고 써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 AI는 우리가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러 문서를 학습해놨기 때문에 그 문서에서 온 패턴을 갖고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에 물어봤었을 때 뭐 주제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굉장히 브로드한 범위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천을 잘 못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흥미로워할 뭐 주제를 추천해줘 아니면 최근 트렌드와 연결된 뭔가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걸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게 롤이 있었고 그리고 컨텍스트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중요한 건 여기서는 컨텍스트 개념이에요. 컨텍스트 조건이라고 되어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환경과 연결된 재료를 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환경 주제 추천해줘. 앞에서 환경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줄 텐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질문이라고 보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건데 대학생의 일상과 연결된 참신한 소재 5개만 뽑아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경 문제 중에서 뭐 OTT 시청하고 환경 비용, 빈티지 패션과 그린워싱 이런 배달 패션 디지털 우리가 이런 컨텍스트 뭐 옆에서는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했지만 제약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만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실습을 한번 해보면
나만의 관심사를 확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행, 연애, 진로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관심 분야에다가 여기 1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행, 연애, 뭐 진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여행 알려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는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하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글감 10가지를 리스트로 추천해줘, 20가지를 추천해줘, 30가지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을 10개를 추천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혼밥의 품격, 뭐 청년 주거 빈곤과 지옥고, 반려식물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고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뒤에 예시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반려식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에 더 재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재료를 수집해야 글쓰기 관련된 재료가 되고 글쓰기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제를 추천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추천해줘.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추천해줘. 아니면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제약을 주면 더 잘 얘기를 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했을 때 이제 10개 중에서 아까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걸 정했다고 하면 이 중요한 건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쓸 거냐 라고 하는 걸 꼭 정해야겠죠. 그럼 독자가 구체적일수록 더 글을 상세하게 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 이 글쓰기 재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내기, 아까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새내기로 할 거냐, 취준생으로 할 거냐, 자취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미 뭐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학원생으로 대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독자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글쓰기를 할 때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독자를 잘 선택해가지고 이런 글쓰기 재료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독자를 정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주제는 반려식물로 아까 10개 중에 반려식물 정했는데 이때 독자는 대학생 중에서도 좁은 원룸에 사는 대학생이라고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할 흥미를 느낄 만한 질문 3가지를 한번 뽑아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냐 라고 본다면 결국엔 우리가 이런 뽑아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답변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이 질문 3가지가 보통은 소제목이 되거나 핵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뽑으면 이 관련된 재료를 모아주고 이 재료를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드를 뽑는다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꼭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햇빛이 잘 안되는 반지하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냐? 방학 때 본가에 가면 식물물은 누가 주냐? 식물이 벌레에 꼬이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자취를 하는 좁은 원룸에 사는 대학생 관점에서 뭔가 이 반려식물을 키울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를 사전에 물어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는 이 생각의 빈틈을 메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글쓰기 재료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글이든 거의 대부분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면적인 글은 그만할 건데 찬성 반대로 나누는 것은 뭐 초등학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3자 의견 그러니까 찬성 반대도 아닌 중립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특히 반대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내 주장이 있다고 치면 그건 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반박을 미리 언급하고 재반박하면 강력한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의견을 꼭 한번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확증 편향도 방지가 되고 논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 그 대학생 글쓰기는 입체적으로 뜯어봐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다. 첫 번째는 빙의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쓴다고 했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지? 그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해관계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어떤 주제라고 했었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경, 두 번째는 안경인데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경제적 논리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방패, 내 논리를 한번 공격해 봐 라고 생각해 얘기를 해주면 그 논리를 보고 제가 그 논리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논리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진짜 쟁점이 보인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식물을 키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원룸에 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식물을 파는 꽃집 주인 관점에서 이 1인 가구에 어떤 식물을 팔아야 될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원룸을 임대해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한번 들려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꽃집 주인이 생각했었을 때 그 반려식물, 원룸 집주인이 생각하는 반려식물, 대학생이 생각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글을 다 읽어보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학문적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전공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반려식물이라고 했었을 때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심리학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는 이 반려식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또는 경제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AI가 답변을 해줘요.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내 논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반박을 미리 차단한 글이기 때문에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좁은 원룸에서 내가 키우고 싶은데 대학생인데 오히려 이거 식물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대학생은 식물 키우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해가지고 취준을 해야 되는 건데 취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식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냐?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면 이제 AI가 이런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읽어보고 내 논리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주제 원룸 대학생의 반려식물 심리적 가치인가 필수적 위안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제3의 시각, 그러니까 이 가로에 있는 거를 써주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안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써준다고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핵심 쟁점을 표로 정리해달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를 해줍니다. 제미나이에서. 그럼 구분했었을 때 찬성 관점에서는 핵심 논거 정서적 구원이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주요 쟁점은 무너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일리가 있죠.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반대라고 보면 반대 관점에서는 생명경시이자 좁은 공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키우기 때문에 자원 낭비다.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게도 고통이다. 경제적 부담과 죄책감도 든다. 라고 하는 반대적 시각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3의 시각은 대안적 접근으로 이게 우리가 꼭 식물을 키울 필요는 있지 않느냐, 꼭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는 경험만 해보자. 식물을 집에서 키우지 말고 밖에서 이제 추천 관리하는 구독 모델이 있다고 치면 전문가가 실제로 키워주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공유정원, 식물 카페 같은 것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이런 공유 공간에서 식물을 가꾸고 감상하는 측면으로 그 식물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재료들을 보고 나는 찬성 쪽에서 볼 건지 반대쪽으로 볼 건지 대안적으로 볼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찬성 쪽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어떻게 디펜스를 할 건지, 대안적 접근을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해보고 글쓰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뼈대를 세우는 건데요. 이제 글쓰기의 개요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개요를 작성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상세한 개요를 짜주고 각 문단에 들어간 핵심 문장도 한 줄씩 써줘 라고 명령을 하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재료가 있으니까 그 재료 갖고 이제 뭔가를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밑에 잘리긴 했지만 이제 결론까지 이제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아웃라인 짜는 거 전에 아까 재료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재료에 대해서 보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반대 논리에 대한 디펜스 제3에 대한 뭔가의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정리한 뒤에 제미나이에게 다시 물어보시고 이런 논리는 어때? 이런 건 어때? 라고 다시 턴테이킹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계속 왔다 갔다 답변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게 다 정리가 된 뒤에 이제 구조화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1, 2, 3, 4를 그냥 순서대로 실습을 하면 순서대로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 단계마다 학생들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내용을 글을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은 빼고 어떤 내용은 넣고 어떤 내용은 추가하고 이런 내용을 꼭 고민해 보시고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요를 왜 AI에게 맡기냐 근데 이 논리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AI가 탁월하게 잘 짜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AI가 했던 내용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학생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AI를 도구로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글 썼을 때 맛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글 다 썼는데 제목이 재미없으면 클릭하지 않잖아요. 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제목이 원룸 대학생과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뭐 재밌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재밌어 보이려고 하는 관점에서 논리학술형으로 쓰고 싶다. 감성형으로 쓰고 싶다. SNS형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체크리스트로는 확장하고 수렴하고 심화하고 구조화 총 4단계로 구성된다고 했었는데 이 각각의 뭔가의 이 조건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참고사항이 있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제 이 제미나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제 보시면 뭐 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제미나이 화면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빠른 모드, 뭐 사고 모드, 프로 모드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도구도 가이드 학습, 딥 리서치, 이미지 생성하기, 캔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치면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 누르시면 그냥 아마 답변을 해줄 겁니다. 또한 이 플러스 누르면 이제 내가 있는 뭐 PPT, PDF, 뭐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내가 했던 예정들의 내역 1, 2, 3, 4 뭐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봤던 내역들이 다 있고 그 새로운 채팅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제가 글을 다 써놨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1인 가구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해. 아까 PPT에서 봤던 내용들을 그냥 한번 복사해 놓고 이제 엔터를 눌러보는 제출 눌러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빠른 모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고 독립, 경제적 결핍, 외로움, 그리고 자유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그 글쓰기 할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쓰기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10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자취는 권리인가 사치인가 내용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지옥고, 뭐 자발적 아싸, 쉐어하우스, 편의점 도시락, 뭐 나 혼자 산다, 대학가 자취방, 반려동물 키우기, 밀키트 구독 서비스, 뭐 독립의 기준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있고 어떤 포인트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선택하겠죠? 아까 우리 예시로는 반려동물로 했었는데 한번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취는 권리인가 사치인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로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아까는 주제는 반려식물로 했었지만 이걸로 바꿀게요. 주제는 자취는 권리인가 사치인가로 할게요. 그럼 이제 대학생인데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게요.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야. 이렇게 해서 뽑아줘. 이렇게 해보면 이 돈이 많지 않은 대학생 입장에서 자취는 권리인지 사치인지. 그래서 여기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존 비용, 삶의 질, 이 관점에서 처절한 문제다. 왕복 4시간의 통학이 기회비용이냐, 월세보다 정말 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독립인지 기생의 연장인지, 그리고 월세 50만 원은 반값인지 아니면 나를 지키는 비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거를 갖고 정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취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권리인지 사치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이해관계자, 그런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이때도 이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분리를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했었을 비판적 시각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 대학생이 자취를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해관계자, 아까 렌즈는 어떻게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리고 렌즈는 어떻게 낄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방패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관계자 이해관계자로는 대학생, 부모님, 대학 본부, 지역 임대업자, 정부 지자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자들은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으면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이해관계자 중에서 부모님 관점에서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전에 학문적 관점에서 아까 경제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비판적 시각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제시는 AI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할만한지, 내가 이 글쓰기 재료로 쓸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번 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 관점에서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부모님 관점에서 글을 더 쓰고 싶다고 치면, 예를 들면 재정적 지원과 간섭, 상실감의 발현, 교육 서비스의 연장선, 대리불안과 안전결핍, 이런 것처럼 부모의 입장,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읽어보고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부모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정말 자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점, 나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다면 대학생이 나는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어. 찬성 입장, 반대 입장, 그리고 제3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을 정리한 두세 가지로 해서 표로 정리해 줄래?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찬성 관점에서, 반대 관점에서, 제3자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비용 효율성, 독립, 방종, 자유 안전, 이런 식으로 찬성, 반대, 제 입장, 3자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런 재료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재료가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걸 결정해서 글쓰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제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쓰기 재료로 쓰시는 거지, 이 재료를 삼아서 학생들의 생각을 담는 글쓰기를 해야지 AI가 준 이 재료를 갖고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생성되고 있죠. 시트 열기를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사해가지고 이 엑셀표에 붙여넣기를 하든 PPT에 붙여넣든 한글 파일에 붙여넣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심화 과정까지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재료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자취에 대한 주제로 주제 글쓰기 개요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글쓰기 개요로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답변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다시 진행해달라, 답변 다시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대답을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또는 여기서 이제 여기 점 3개가 있죠. 여기 3개에서 이 대답지 확인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 떠집니다. 나중에 확인할 건데 이 대답이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맞냐? 그럼 과연 검색 결과가 맞냐? 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를 이해하면 뭐 유사한 거 찾았다, 다른 게 있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추후에 다시 할게요. 이랬다가 닥스로 내보내기 이렇게 하면 이걸 구글 닥스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거 닥스 열기 하면 이걸 워드 형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우리가 깔려있는 워드 프로세서든 아니면 뭐 한글 파일이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글쓰기 재료를 쓸 수가 있겠죠. 여튼 여기까지. 하나 더 있네요. 맞아. 그 스타일별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 제목을 한번 바꿔달라. 그럼 제목은 뭐 기회비용의 경제학, 불완전한 독립, 뭐 이런 식으로 학술형으로 쓸 수 있고, 감성 에세이형으로 쓸 수 있고, SNS형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제목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을 한 번에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좋은데 더 약화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다른 후보를 또 제시를 해주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고 더 좋은 주제를 갖고 더 좋은 제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는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을 잘 함으로써 이 글쓰기 재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글쓰기 재료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꼭 그 재료를 갖고 학생들의 시각을, 학생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